주부를 따라가 봤는데 엄마 줄게. 가족 식사 시간. 새아이의 엄마인 이상옥 주부. 아이들 밥 먹이기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식사 시간마다 전쟁이 따로 없다고? 호원이 좋아하는 고기 있네, 고기. 가장 애를 먹이는 것은 둘째 아이. 바로 미운 5살 이호원. 밥을 먹으려 하자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호원이 바로 껌을 뱉어야 하기 때문인데 얼른 껌 뱉어.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이상옥 주부. 사탕 꼭 쥐고 끝까지 밥을 거부하는 호원이. 껌 뱉고. 군것질에 푹 빠져 밥은 늘 뒷전이기 일쑤인데 호원이의 밥 먹이기는 오늘도 힘들다. 호원이가 밥을 잘 안 먹나 봐요. 예, 호원이가 냉동식품, 탄산음료, 패스트푸드에 입맛이 길들여졌어가지고요. 언제부턴가 밥 먹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쉽게 잘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누나와 즐겁게 노는 모습은 여느 또래들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밥을 안 먹어서인지 유독 작고 왜소해 보이는 아이. 현재 몸무게를 재보았다. 호원이 나이의 표준 체중은 17kg. 하지만 14.5kg밖에 나가지 않는데 표준 체중에서 15%나 미달인 아이. 한창 클 나이인데 2살 터울의 동생과도 큰 차이가 없다. 호원이의 문제는 유독 성장장애뿐만이 아니라는데 몸 곳곳에 피부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한 아이. 이쯤 되면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또래 아이들보다 몸도 약하고 왜소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림의 여왕에서 좀 도와주세요. 네,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호원이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한 병원. 호원이의 잘못된 식습관과 성장장애, 피부 질환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했는데 많이 안 아프고 우리 호원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잘 먹지를 못하고 군것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미네랄의 어떤 불균형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통해서 이런 미네랄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발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먼저 모발 채취를 실시. 고순도의 스테인리스 가위를 사용해 표피에 가까운 3에서 5cm의 머리카락을 적정 무게로 채취한 뒤 봉투에 넣어 분석을 의뢰했다. 다른 가족들은 문제가 없는지 영원이와 이순옥 주부도 함께 검사를 했는데 모발 조직 내 미량 원소들을 분석해 영양 상태나 체내 중금속 오염을 체크하는 모발 검사. 머리카락을 섭씨 1만 도에서 용해시켜 각종 미네랄 함량과 중금속 오염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한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은 이상옥 주부와 아이들. 결과가 궁금하시죠? 우리 호원이가 그동안 밥을 너무 안 먹어서요. 아무래도 모든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많이 걱정되네요. 아이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이상옥 주부. 특히 호원이가 좀 더 이제 어떤 영원이보다는 안 좋긴 한데 두 아이 다 어떤 그런 미네랄의 어떤 불균형이 약간 좀 심한 편입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는데 어떤 일은 호원이와 영원이의 검사 결과를 살펴봤다. 성장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인체 구성의 필수적인 미네랄 함량이 심하게 결핍되어 있는 두 아이. 미네랄 결핍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두 아이 모두에서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인 아연이나 인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아연과 인의 이런 감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장기에 성장의 지체가 올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토피나 비염과 같은 어떤 면역학적인 그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에서 또 하나의 동반된 문제로서 어떤 그 중금속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은이나 납도 물론 증가되어 있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은 어떤 정서 불안이나 어떤 성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기에 적절하게 어떤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성격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고착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이들의 중금속 중독 그 치료법을 알아보자. 해독을 시키는 이 제제는
개인별 부족한 미네랄 수치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미네랄 균형이 맞아야 체내 중금속을 흡착, 배출시킬 수 있다고 호원여 영혼에게 필요한 개인별 영양 보충제를 맞춤 이런 처방했다. 제제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먹게 됩니다. 엄마가 아무리 대대적인 식습관 개선 역시 필요하다. 전문의의 처방하에 영양사와 상담을 하는 주부.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개인별 섭취 권장식품과 제한식품을 나눠 꾸준히 실천하기로 했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SOS 무료건강진단과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아이들 몸에서 중금속이 발견됐다고 해서 너무 놀랐고요. 이제 약도 꾸준히 먹이고 제가 올바른 식단으로 아이들 건강도 다시 되찾게 해서 아주 밝고 건강한 아이도 잘 키우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금속을 잡아라. 예상치 못하는 사이 아이들의 몸속에 중금속이 쌓이고 있다. 아이들의 중금속 건강 경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사탕, 탄산음료, 패스트푸드를 좀 즐겨 먹긴 하지만 아니 이게 두발 검사로 그 중금속 중독 상태고 알루미늄이 허용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금속, 사실 저희가 이름만 알지 이게 왜 어떻게 몸에 들어오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금속에 관한 아주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 소장 오상련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뭐 다른 아이들보다 좀 왜소하고 아토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건강 진단을 좀 의뢰한 건데 아니 그런데 미네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는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선생님? 두 아이 다 미네랄 불균형이 좀 심한 편입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크게 3가지의 어떤 기능을 합니다. 네. 첫째는 우리 오장육부나 어떤 뼈, 근육을 어떤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호르몬이나 효소의 어떤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이면 시스템에서 면역 계통에서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네랄이 불균형이 초래가 되면 우리 몸이 부실해집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이나 이런 성인병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 어떤 그런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성장 지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면역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해서 비염이나 아토피, 그리고 천식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는 중금속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중금속들은 어떤 질병을 불러일으키는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금속 쌓이면 병 된다. 병 되죠. 자, 첫 번째, 수은. 만성피로, 만성신경계 질환, 운동장애 난청 사지마비. 야, 수은 중독 무섭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요. 근데 교수님, 이게 수은이 중독이 되려면 이게 어떤 계통으로 해서 저희가 체내에 쌓이게 되는 건가요? 흔히들 그 한약에 수은이 좀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한약을 드신다든지 또는 형광등이나